관세 협상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죠. 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핵잠수함 얘기를 꺼냅니다. 야, 이거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진짜.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가는 겁니다. 핵보유국. 예? 얼마 전에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한다. 그게 거의 뭐 이번에 이제 발표는 안 됐어요 아직. 발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관세 협상이 아마 타결이 됐기 때문에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안보 관련된 문제들도 곧 합의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준 핵보유국이 제가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자주국방 얘기, 전시작전권을 지금 2000 그 임기 내에 5년 뒤죠. 예, 5년 뒤에 2030년까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자주국방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으셨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주국방의 꽃은 핵무장이에요. 핵무장. 핵이 있어야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으로 대접받을 수가 있고 또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뭐 일본도 사실상 준핵보유국이고 이렇게 핵보유국에 대한민국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 문제를 자주국방을 완성할 수 있는 건 결국은 핵보유로 가야 된다. 저는 좀 특이한데 예, 조연아님 내일도 하세요. 마음은 바뀌려고 있죠. 내일은 힘들 것 같아요. 예, 내일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좀 일들이 있어가지고 예, 내일은 힘들 것 같고 예, 금요일날 와서 또 하겠습니다. 명재희님 내일 거 오늘 쏩니다. 힘내세요. 아 우리 명재희님 크게 또 좀 땡기셨나?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자주국방의 꽃은 핵보유국이다. 핵무장이다. 그래서 저는 진보주의자 중에 제가 좀 특이한 사람인데 저는 뭐 전 세계 핵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나라가 핵무기가 없으면 우리도 가질 필요가 없지. 근데 핵무기의 위협이 현존하는 지구촌에서 안보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핵무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닐지언정 언젠가는 핵보유를 해야 된다. 그래야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진짜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예. 오히려 이번 한미 협상의 키포인트는 관세 협상이 아니에요. 관세 협상은 제가 볼 때는 맥커핀이다 오히려. 맥커핀이라는 단어는 좀 일반적으로 안 쓰는 단어인가?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페인팅이에요. 페인팅. 스키다시야. 쉽게 말씀드리면. 예. 관세 협상은 스키다시다. 진짜 이재명이 노리고 있었던 건 뭔가? 예? 고작 미국한테 조공 덜 주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 3,500억 달러를 주고 자주국방에 큰 길을 열었다 지금. 예? 요 관련된 영상 예, 또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또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다면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의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여기 와 있는데요. 바로 어떤 공세, 수세 측면에서 한국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방어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격을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밀접하게 일하면서 하나 남아있는 구름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융숭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재명 대통령님의 핵 잠수함 관련된 발언을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완전히 금시초문이었죠. 근데 실제로는 미국과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님이 본회담에서, 비공개 본회담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이해를 한 거냐면은 한국의 핵 잠수함을 보유하겠다라는 얘기로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핵 무장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뭐 미국에서 절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 북한 핵 문제 때문에도 저렇게 골치 아픈 상황에 한국을 핵무장 시켜준다? 그거는 뭐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그거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핵 추진 잠수함, 핵 연료로, 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 해주면은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 쪽도 그 잠수함을 추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미국의 이해관계하고도 직결이 돼 있어요. 미국의 이해관계와 직결이 돼 있는 건 뭐냐면은, 자, 미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라는 영화를 제가 한번 꼭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그 영화들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독설라이트 넷플릭스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웬만하면 좀 보시라 이거예요. 영화에 취미가 없으시더라도 공부 차원에서 좀 봐주십사.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하우스 오브 그 다이너마이트, 즉 미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그 상황을 묘사한 드라마예요. 영화예요. 근데 19분이에요. 19분 동안 벌어지는 일이야. 북한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ICBM이 날라왔는데 19분 동안 미국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 시카고에 핵탄두를 얻어맞는, 얻어맞는 것까지는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얻어맞는 상황으로 영화가 이제 전개가 돼요. 얻어맞기 직전에서 끝나죠. 자, 근데 이게 왜 19분밖에 안 되냐. 시카고까지 북한의 ICBM이 날라오려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북한의 영토 내에서 ICBM을 발사를 하면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영화에서 나온 시간은 19분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어디서 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미국 애들이. 어디서 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건 뭐냐? 북한 영토 안에서 발사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핵 잠수함에서 발사가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대응하는데 19분밖에 없었다라는 건, 자, 북한 잠수함이 어디론가 기동을 해가지고, 태평양 인근, 태평양 해역, 혹은 뭐 동해에서 발사를 했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대응 시간이 19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격 미사일을 딱 한 번 쓰고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어디서 언제 북한의 ICBM이, 북한의 잠수함이 있다라는 건 이제 다 확인이 되잖아요. SLBM을 개발한 것.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걸 SLBM이라고 합니다. ICBM은 이제 뭐 육지에서 쏘는 거죠. 근데 SLBM은 잠수함에서 쏘는 걸 SLBM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핵잠수함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핵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미국 해역 인근으로 와가지고 발사를 해버리면 요격미사일이고 뭐고 답이 없는 겁니다. 자, 이 허점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치고 들어간 거예요. 자, 니네도 불안하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감시해줄게. 중국이나 북한의 잠수함을 우리가 감시를 해주면 니네 부담이 덜할 거 아니야. 트럼프 너 잠 못 자잖아.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 막 짜증 나잖아 지금. 그런데 자, 북한 영토 내에서 쏘는 건 그나마 추적이 가능하고 뭐 요격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SLBM은 너네가 요격이 방어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24시간 북한 잠수함 쫓아다니면서 중국 잠수함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해결해 줄게. 대신에 우리가 핵탄두를 넣을 건 아니야. 우리가 핵보유국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걱정 마. 우리는 재래식 무기 그냥 중국 잠수함 북한 잠수함만 그냥 쫓아다니게 감시하는 역할만 할게.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죠. 예. 그럼 야 핵잠수함에 SLBM이 없으면은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오아시스 없는 사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느냐? 원자력 협정 개정과 연관이 돼요. 자, 우리가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우라림을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면은 자 계속해서 우라림을 재처리해가지고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루토늄이 확보가 되면은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안에 언제든지 핵탄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을 못 만들지만은 미사일 기술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리 뭐 현무 미사일이랄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미사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원래 미사일에 강한 민족이야. 예? 우리가 활 쏘는 민족 아닙니까? 고대의 미사일, 활이 고대의 미사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의 고서에 보면은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그러잖아. 동이족. 동이족. 그러니까 오랑캐라,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인데 이게 이게 활공자가 활공변이 있어요. 그래서 큰 활을 쓰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큰 활. 그러니까 큰 활이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SLBM인 거야. ICBM인 거야. 그때는 고대 시절에는 ICBM인 거예요. ICBM. 큰 활. 큰 활이 있으면은 사거리가 길어지겠죠. 사거리가 길어지니까 전쟁을 하면 대단히 유리하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뭐 고조선 시대부터 고구려 시대 이때까지도 우린 미사일 민족이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는 미사일의 DNA가 있거든. 동이족.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신기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대왕님이 그 신기전 만들었잖아. 미사일 그 영화도 있었어요. 신기전 미사일 막 날아가는 거. 그래서 미사일 쪽으로는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하늘 날아가는데 관심이 많으셨는지 이게 미사일이 우리 이제 DNA에 있다는 거야. 미사일 잘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일 협정 때문에 우리가 사거리를 못 늘려서 그렇지 언제든지 협정이 깨지고 나면 미사일 개발 제한이 풀리고 나면은 뭐 우리도 ICBM 뭐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못하라는 법이 없어. SLBM 못 만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뭐 미국까지는 몰라도 우리가 무슨 태평양으로 진출해가지고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주변 해역만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거리 한 1000km 정도만 날아가는 미사일만 있어도 우리가 지금 1500일 거예요. 미사일 협정이 1500으로 알고 있는데 500km였다가 아마 문재인 정부 때 1500으로 바뀌었죠. 1500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 주변 해역만 잘 지키면 돼. 그렇게 따지면은 자 미사일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플루토늄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근해에서 이렇게 하다가 미국하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해.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종전선언을 했는데 미국이 손을 떼요. 이제 한미동맹이 깨지는 거예요. 아까 빨리 이제 평화협정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트럼프가 내일 모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했어.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맺고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을 시키는 건데 북한하고 미국이 사이좋게 잘 지내겠대. 잘 지내겠다고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은 미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적어도 북한을 상대로 어떤 군사적인 동맹을 유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북한하고 관계 정상화가 되면은 최소한 북한이
북한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이런 군사적 행위를 하면 안 돼. 그러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을 하더라도 미군의 지휘 역할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변경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우리하고 북한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은 뭐 그래도 되죠. 서로 뭐 이제 통일로 가고 뭐 이러면 괜찮겠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적대적 두 개의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북한이 우리랑 계속 적대적으로 남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미국하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고 주한미군이 역할 변경을 하거나 철수하는 상황이 와버리면 자, 우리 안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는 거예요.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도 있는 상황에 우리는 안보 문제가 완전히 공백이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해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환영해야 될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도 전략적인 대비는 해야 된다. 푸른나무 경제연구소님,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김정은의 회동이 있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짜왕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일 제가 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참여를 못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 아마 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가 만나게 될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 함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지금.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는 기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물꼬를 트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이다. 지금 너무 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북미 관계가 진전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자주국방 문제도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금 이런 판을 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손 떼고 나가면 우리는 핵 보유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닦아놔야 된다. 북한은 계속 두 개의 국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안 해 우리랑. 그 다음에 적대적으로 계속 가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손 떼고 나가면 대만과 중국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남북한 사이에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는 힘이 없어. 미군이 나가버렸으니까. 이걸 준비 안 하면은 나중에 저는 큰일이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자, 만에 하나 미국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손을 떼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미사일 협정 개정해가지고 플루토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협정이 아니죠. 원자력 협정 개정해가지고 플루토늄 확보를 해놓고 있고 미사일 기술, 잠수함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여기에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만드는 상황, 배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언제든지 확보된 플루토늄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에 SLBM을 배치를 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안보 태세를 갖추려는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소리 소문 없이 핵무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요. 꼭 하자는 건 아니야.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하는 거죠. 최악의 상황. 근데 국가 안보라는 건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군대를 우리가 두고 수백조 원의 비용을 매년 소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는 최악의 상황에 언제나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일단 준핵보유국의 역량을 만들어 놓은 뒤에
여차하면은 미국하고 우리가 틀어지는 상황이 오면 가차없이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 저는 이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